이노아리스만의 고유의 PER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고유의 PER과 EPS와 PEGR을 계산을 해서 네, 안녕하세요. 중수투자입니다. 오늘은 10월 3일 휴일이고요. 오늘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영상을 좀 하나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노아리스는 고평가일까라는 제목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영상 좀 찍고 PEGR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장도 투자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인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그 미 증시가 오늘 새벽이었죠. 오늘 새벽에 좀 많이 빠져가지고 이거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해드리고 가면 이제 1.8% 넘게 빠졌습니다.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빠졌고 아랫꼬리가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완전 장대 음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게 추가 하락이 더 진행이 된 거고 갭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다가 약간 아랫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이제 피어 앤 그리드 지수 있잖아요. 피어 앤 그리드 지수가 지금 32 정도 초반대여가지고 아직은 완전히 공포 지수가 뭐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고 있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어떤 시장 분위기라든가 지금 봉의 상태 그리고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봤을 때 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까지 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무튼 변곡점은 그 10월 10일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반등을 할지 이제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제조업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란 이슈가 저번에도 이제 나왔던 이슈 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떨어진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조속히 해결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당연히 그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하락을 했다가 약간 반등하나 싶더니 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하락을 하더라도 지금 뭐 다 도망가 버리기보다는 항상 이렇게 크게 하락하고 난 뒤에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잖아요. 지난 이제 7, 8월 달에 하락을 많이 했었지만 5G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갔던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것처럼 이번에도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 저점까지는 깨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하락을 했을 때는 좀 새로운 그런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투자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크게 하락을 하면은 고통스러운 것은 개인 투자자라면 모두 다 느낄 테지만 그 고통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그런 멘탈을 가진 사람이 결국에는 수익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노아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9월 26일이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그때 나온 레포트인데 이제 최소 3년간 우상향이라는 제목으로 레포트가 나왔어요. 이유는 새로운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5세대 5G 통신이 이제 개발이 되고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단말기가 출시가 될 때마다 수요가 크게 증가가 되고 CAGR이 이제 33%, 그러니까 매년 성장하는 그 비율이 33%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고 이것이 3년간 이제 지속이 되었다라는 근거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레포트를 보면 지금 바로 그런 매수를 해야 되니 혹시 고평가는 아닐까라는 그런 질문이 좀 들 수가 있죠. 이렇게 레포트가 나오고 나서 떨어지는 것은 아닐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들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2019년 10월달 기준으로 고평가일지 저평가일지 보면은 일단 3분기 실적은 2분기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것이 지금 시장의 컨셉입니다. 이제 59억에서 49억 정도 조금 떨어지고 2019년 EPS 기준으로는 2,800 정도가 나와요. 2,800이 2019년도 이제 컨센 EPS고 2,800 기준으로 PER을 구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아실 거예요. PER은 주가를 EPS로 나눈 것이고 EPS는 이게 옮기면은 주가는 EPS 곱하기 PER 이런 거 이제 다 아시죠? 제가 이거에 대한 적정 주가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을 좀 찍어놨으니까 한번 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38,000원대 구간에서는 PER이 38,000원을 2,800으로 나누니까 한 13 정도가 되는 것이고 3만원 정도 구간에서는 3만원을 2,800으로 나누니까 PER이 1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2,800 정도 구간에서는 PER이 13 정도가 되는 구간이고 지금 3만원대 초반에서는 PER이 한 10 정도가 되는 구간이고 그 이하는 10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13 정도는 약간의 고평가로 이제 시장이 판단을 하는 것 같고 10 정도가 지금 적정 평가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하로는 이제 저평가 구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이노아리스의 2020년 성장성은 과연 유지가 될까에 대해서 첫 번째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성장성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PER 10도 어떻게 보면 고평가할 수가 있고 만약에 성장성이 계속 유지가 되고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면은 PER 10은 굉장히 저평가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고민을 해야 될 것이 과연 적정 PER은 몇일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게 13이 지금 제가 약간의 고평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기업들, 비슷한 기업들의 PER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은 KMW 같은 경우는 지금 PER이 한 17에서 18 정도로 받고 있고 RF 같은 경우는 PER이 한 30 가까이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PER이 같은 5G 내에 있지만 이렇게 PER이 다른 이유가 매출의 구성이 다르고 거래처가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PER이 다른 거고 기업마다의 그 적정 PER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몇이 고평가고 몇이 저평가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PER 하나를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보면은 당연히 5G는 지금 일본 그리고 유럽, 미국이 계속해서 5G를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다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할지에 대해서 컨센을 잠깐 보면은 2019년이 이제 2800인데 2020년이 한 5200 정도로 지금 나온 컨센이 있고 2021년이 9100으로 나온 컨센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3000, 5000, 9000으로 잡으면은 EPS의 증가율이 한 70%가 증가를 하고 2021년도에는 한 80%가 증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연히 추정치이기 때문에 절대 맹목적으로 신뢰를 하면 안 되고 정말 이 정도의 그 EPS가 나오는지 영업이익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분기별 실적을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본론인데 PEGR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PEGR이란 약자인데 Price Earning to Gross Ratio라는 것이고 이제 PEGR 약자를 따서 만든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PER을 EPS 성장률로 나눈 거예요. EPS로 나눈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가의 PER을 EPS가 얼마나 성장할지에 대해서 나눈 값으로 근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PER과 미래의 이익 성장률을 동시에 고려한 지표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A기업과 B기업 예로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만약에 A기업이 있는데 PER이 30을 받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B기업 같은 경우는 10, PER이 한 10 정도 받는 그런 기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PER 자체로만 비교를 해봤을 때는 어떤 기업이 고평가일지 보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PER이 낮은 기업일수록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PBR은 1 이하, PER은 10 이하 이 종목이 이제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B기업이 당연히 저평가고 A기업이 고평가이기 때문에 B기업을 매수를 해야겠네요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까 A기업은 앞으로 2년 동안에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EPS가 60%씩 증가를 하고 예를 들어서 1000에서 1600, 2500으로 이렇게 증가를 굉장히 가파르게 하고 B기업은 앞으로 2년 동안 영업이익이 10% 정도밖에 증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에서 1100, 1200 정도로밖에 증가를 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여기까지 봤을 때 이 PER만 보면은 이제 PER 30이고 10이기 때문에 A기업이 고평가인데 EPS가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제 고평가일까 저평가일까 PER로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PEGR 아까 말씀드렸던 PEGR이라는 개념이고 PEGR은 제가 공식이 PER을 EPS 성장률로 나눈 값이라고 했잖아요. A 기업의 PEGR을 다시 계산을 해보면은 아까 PER이 30이었고 매년 EPS 성장률이 60%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60으로 나누면은 0.5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B 기업의 PEGR은 아까 PER이 10이었고 매년 성장하는 것이 10%였으니까 10으로 나누면은 PEGR이 1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A 기업의 PEGR은 0.5이고 B 기업의 PEGR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PEGR이 낮을수록 성장성이 좋은 기업이다. 비록 PER 자체는 높아서 고평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EPS 성장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PEGR이 낮고 그러니까 PER에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된 주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PEGR이 0.5 미만인 기업이 저평가된 주식으로 판단할 수 있고 실제 그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됐다고 이제 보는 것이 PEGR을 일반적으로 보는
그리고 만약에 PEGR이 1.5 이상의 기업은 이것이 이제 이익 증가율 대비해서 PER이 높게 책정되었음을 의미해서 고평가되었다고 성장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PEGR을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면서 이게 EPS로만 고평가 저평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년 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성장주에 대해서는 EPS의 성장률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되고 이 PER과 EPS를 같이 고려한 그 PEGR로 고평가랑 저평가를 판단을 하는 거구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노화리스로 좀 돌아가 볼게요. 일단 이제 전망치이긴 하지만 EPS 성장률이 이제 3천, 5천, 9천으로 뭐 70%, 80% 증가를 하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죠. 이렇게 너무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바이어스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한 50% 정도로 잡고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50%를 잡고 아까 이제 38,000원 구간에서 PER이 13이었잖아요. 근데 이 13을 EPS 성장률이 이제 50%니까 50으로 나누게 되면은 PEGR이 한 0.26으로 되는 거고 3만원대 구간에서 PER이 이제 10이니까 10을 50으로 나누게 되면은 0.2로 계산이 됩니다. PEGR이. 자, 그럼 제가 이제 여기까지 설명한 것으로 봤을 때 PEGR이 0.26, 0.25니까 0.5보다 굉장히 낮으니까 엄청나게 저평가 구간이네요 라고 또 의문을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하나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5G 산업이라는 것이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 번에 대규모 투자가 끝나고 나면은 다음 투자 때까지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게임 산업들이나 반도체 회사들과의 그 PER들이 다르고 계산되는 PEGR도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결론을 드리면은 이노아리스만의 고유의 PER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고유의 PER과 EPS와 PEGR을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가 지금 고평가 구간이고 어느 정도가 적정평가, 저평가 구간이다 라는 것을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 평가, 가치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업 보고서 보고 매년 이제 매 분기 실적을 체크를 하는 것이 성장성이 지금 피크가 아닌지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산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이 이런 이유예요. 제가 이제 이노아리스에 대한 시각은 고평가 구간은 지금은 아니고 이제 적정평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약간의 적정평가랑 저평가 사이에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이제 내일이랑 다음 주에 좀 크게 하락을 한다면 이노아리스 당연히 좀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아무튼 시장은 계속 하락하지 않고 언젠가 반등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을 할 때 다시 이노아리스는 또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렇게 어떤 성장성을 보고 PER과 PEGR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나름의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기업의 어떤 개별적인 악재가 터져가지고 뭐 다산넥더스처럼 마이너스 막 20% 이렇게 갈 가능성도 뭐 0%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종목에 100% 몰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다른 기업들로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여기서 좀 마치고요. 제가 지금 저평가 고평가 시리즈를 찍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저평가 고평가 시리즈로 좀 찍고 있고 다음에 이제 RFHRC랑 이제 KMW 그리고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고평가 저평가를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들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상입니다.